네, 김명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사실 그 고향 경제사회연구소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수위를 하셨었죠. 네, 그때 기획재정 쪽으로 인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언제 또 인수위를 한 번 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이 국정기획에서 거기서 전문위원으로 네. 이번에 문제되는 국토부 산업부 담당이었습니다. 아, 정말 예. 좀 고쳐져야 되는데요. 예. 제가 마이크를 안 켜놨군요. 죄송합니다. 자,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고향 경제사연구소 소장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 그때는 굉장히 급하게 옮기는 인수위가 없어서 이제 기획자문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하셨고요. 이재명 도지사 또 경기도지사 되셨을 때도 인수위를 네, 함께 맞습니다. 하셨던 네. 경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시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들을 건데요. 오늘은 어디를 또 탈탈 털러 가십니까? 오늘은 미국, 중국, 일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신남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우리 수출 대상국들인 그쪽을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아, 네. 네. 다행히도 저 7월 이제 무역수지 통계가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아, 네. 그것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죄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경제를 음주운전하고 있고요. 경제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죄명을 좀 붙이려고 야, 합니다. 이거 네. 음주운전의 역주행이면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 네, 네. 그거 입증하실 자신 네, 있습니까? 입증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부터 저희가 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이제 무역수지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5개월 무역 적자 연속이었는데요. 15개월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런데 네. 6월 달하고 7월 달 네. 무역수지 흑자가 났어요. 좋은 일이네요. 좋은데 이게 대한민국에 적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좌파적인 관점에서 흑자가 나도 적신호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지표가 너무나 안 좋은 대한민국 지표라서요. 네. 수출이 지금 한 10개월 연속 7월까지 줄고 있는데 네. 수입이 더 줄어서 발생하는 사실은 무역수지 흑자라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사실은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파는 것은 계속 줄어드는데 뭘 팔려면 물건을 사갖고 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예. 수입이 필요한데 물건을 만들 여력이 안 되니까 수입을 안 해서 수입이 더 줄어서 수입이 네, 맞습니다.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서 일시적으로 흑자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볼륨이 줄었단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든 거고요. 여기에는 네. 수입 줄어든 것에는 사실은 석유나 가스 이런 그 가격 하락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수 자체도 줄었다는 걸 함께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전체 좀 이번에 나온 무역수지 수출 증가율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수출 증가율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인가요? 예, 월별 월별로 수출 증가율. 예,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수출이 증가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그래프 자체가 꺾이죠.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대략 2년 정도의 내용인데 네,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집권은 5월부터고 3월부터 인수했으니까요. 요 정도 시점에서 네. 이제 되는 거고 네. 이 이후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였던 거네요. 네, 바닥을 뚫고 내려갔네요. 네,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죠. 마이너스 15%까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7월 지표가 16.6%니까요. 마지막이 16.6%. 아니 이게 전년 동월 대비면 2022년 7월에도 10%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었는데 그 상태에서 네. 또 마이너스 16%가 난 거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수출 증가율 표가 그 다음에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월별로 통계내고 월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월 평균이 직전 12개월입니다. 25.77%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1년부터 1년 동안에 그랬다는 거죠. 월 평균 예. 수출 증가가 25%였는데 네. 예. 윤석열 정부 이제 15개월을 본 겁니다. 여기서는 7월까지 이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월 평균 마이너스
5.05%. 마이너스 5.05%. 그러니까 월별로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도 이 정도 예상되는 거죠. 예, 아. 월 평균을 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수출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맞습니다,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50%가 우리가 이제 순수출 네. GDP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이 증가가 안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그 안 좋은 신호고요. 네. 그리고 중국을 한번 보실까요? 중국 네. 수출 증가율 한번 보실까요? 야, 이건 뭐 이것도 그래프가 꺾이죠. 참담한 그래프네요. 네. 이것도 이거 꼭 말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확 꺾이네요. 예. 지난번에 마이너스 30을 넘게도 내려갔던 구간인데. 이 표를 보면 네. 월별로 마이너스 31.13%를 찍은 데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청와대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 6월 7월인가요? 그때 20년간 누렸던 중국 흑자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중국이 어려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장에 신호를 이렇게 주고 있고. 아니 뭐 한덕수 총리 나와서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다. 그런 아주 거친 언사까지 그냥 뱉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나 민간이 중국에 투자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 먹고 살지 말라는 건가? 그러네요. 우리 나와야 되는가?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야. 예, 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월 평균 중국 수출 증가율이 17.78%였습니다. 직전 네. 12개월 월 평균이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국이 얼마나 꼬꾸라졌습니까? 마이너스 17% 정도 돼. 17%.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4% 차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네요. 네. 물론 이게 모든 것이 윤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이 지경이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요. 예, 대책이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 큰 문제겠네요. 예, 시진핑이 그때 LG전자 본인이 집권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기업 방문한 곳이 그러니까요. 한국 기업이었는데 거기다가 그 대만 문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네, 이 대통령이 힘에 의한 그 현상 시점에서 해서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90년도 우리가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수교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경제를 미국 패권 전쟁 안보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을 배치시켰다. 이름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화에서 안 된 그거를 미국과 일본에서 만회한다. 만회를 해야죠. 만회를 해야죠. 네. 그런데 제가 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출 증가율 한번 볼까요? 만회가 안 됐나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건 뭔가요 또? 이것도 그래프가 꺾였죠. 이것도 수출 지금 증가율은 꺾였죠. 예. 이게 그냥 과학이네요. 딱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네요. 네. 와. 그래서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문재인 정부 동안의 월 평균 물론 코로나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전 12개월은 크게 증가하긴 사실인데 네. 직전 12개월 보면 월 평균 28.11%. 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월 평균 7.94 성장을 합니다. 월 그래도 평균 그나마 성장은 있는 성장을 거죠. 하는데 네. 제가 이따가 무역 수지를 볼 때 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미국에서 보고 있고 중국에서 손해 보고 있고 이걸 한번 볼 그것도 겁니다. 봐야 되는군요. 예. 네. 일본 또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지금 네. 한일 관계 개선하고 우리가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네.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분석이었잖아요. 네. 그럼 좀 여긴 나아졌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증가율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아니 예. 일본은 왜 이래요? 일본도 꺾이고 있죠. 일본이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존심 팔아가면서 했으면 네. 야 근데 딱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해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조금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만 네. 이 마이너스로 가서 처박히고 있는 20% 마이너스 20%인 구간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특히나
이게 2022년 3월 5월이면 지금 대통령이 작심하고 일본과의 일본 관계를 가서, 개선했던 이런 상황인데도 네. 경제는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으면 뭘 한 건가요? 자존심 팔았으면 돈이라도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문재인 정부 12개월 동안에 월 평균 24.8% 수출 증가율. 일본은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작심하고 네. 했던 일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 6%.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거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일본이랑 미국이랑 원래 잘 돼서 중국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네. 조선일보도 그렇게 여러 차례 보도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네. 참담하네요. 사실은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구조가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붙을수록 사실은 그 이제 적자를 네. 항상 이제 보던 국가입니다. 네. 무역 수지가. 그런데 얼마나 일본하고 이렇게 경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얻은 효과가 얼마고, 미국이 또 얻은 효과가 얼마고, 또 중국은 얼마고, 우리가 신남방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남방에 신경 안 쓰고 얼마나 우리가 좀 잃어버렸는지 그걸 한번 비교를 좀 해보는 오. 표를 네네. 한번 제가 어제 좀 준비하면서 아, 작성을 네. 해봤습니다. 예. 이게 또 오늘 핵심인 거네요. 네, 문재인 네.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총괄적으로 비교하는 거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14개월을 좀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6월까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7월을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해놓고. 이 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총괄은 우리 수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직전 12개월이 25.77%, 네. 윤석열 정부 마이너스 5.05%. 어쨌건 수출은 줄었습니다. 네, 무역 수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123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윤석열 정부 14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674억 달러입니다. 이게 적자폭,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적자였던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적자량이 상당하네요.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월 평균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여기서는 14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월 평균 무역 수지는 문재인 정부 한 달 평균 네. 10.3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조 3천억 정도 한 달마다 또박또박 이제 들어오는 이 돈이 그러니까 월 평균 무역 수지라고 하면 한국이 수출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손해 보거나 한 건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억 달러, 1조 3천억을 매달 또박또박 갖고 들어온 거고.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48억 조에 달러. 가까운 돈을 네. 매달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매달 거죠. 14개월 동안. 네. 야. 그러면 이 차이는 플러스 1조 3천억에서 마이너스 한 6조니까 얼마입니까? 차이가 차이로 하면 더 엄청나네요. 7조 7조 5천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2개월과 윤석열 정부의 네. 14개월을 비교하면 월 평균 비교하면 매달 7조 7조 5천억 5천억. 원씩 손해를 본 셈. 네. 기존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던 거. 네. 그러면 앞으로 12개월이 예상이 되죠? 12개월 동안에 얼마 될까요? 이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세금이 안 거치는 거군요. 그럼요. 안 되니까. 법인세, 네. 소득세, 관세까지.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세금을 네.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40조 펑크가 났던 게 이게 지금 이런 매달 7조 5천억 원씩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형편없이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고 문재인 정부 탓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전 정부 탓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본인이 경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을 볼까요? 그렇죠. 중국을 한번 봐야죠. 예. 중국이 월 평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예. 19.3억 달러 플러스 그러니까 한 2조 4천억 원씩 매달 플러스 되다가 마이너스 13.1억 달러. 야 중국 하나에서만 매달 한 달에 4조 원씩 사전 손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조 단위로 가니까 돈이 막 너무 개념이 없어져서 개념이 그렇지만 없죠. 예.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매달 4조씩 손해 보는 구조. 자, 중국하고 대결 구조로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맨 앞에 서서 네. 중국의 우리 김성희 소장님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던 게 중국에 침배 떴다고. 그리고 진짜 그런 거죠. 네, 네.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 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네. 한미일 동맹 돌리고 뭐 동남아로 가면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럼 그쪽은 좀 실적이 괜찮습니까? 동남아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저희가 뭐 동남아라고도 하고 신남방 정책의 네. 신남방 국가들이기도 네. 하고 네. 네. 여기도 한번 보죠. 우리가 월 평균 거의 70억 달러 이득을 보던 보고 있었는데 41.9억 달러 줄었죠. 흑자는 나지만 42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달 그러니까 매달 3조 5천억씩 줄어든 겁니다. 여기도 줄었네요.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그나마 여기라도 낫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12개월보다 더 월 평균 넘어서야 되잖아요. 왜냐면 중국이 줄었으니까 줄 만큼 맞습니다. 다른 데 가서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있으니까 거기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미국, 일본 한번 효과를 볼까요? 네, 미국은 좀 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월 평균 아이고, 무역 안 수지가 그러네요. 월 평균 무역 수지가 문재인 정부 12개월에 20.6억 달러고 네. 그러면 6.2억 달러 사실은 효과를 보긴 봤어요. 네네.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아, 1조가 안 되잖아요. 1조도 안 되네요. 예. 10억 달러도 안 되네. 예. 지금 7,800억 원? 7,800억 원. 아 그렇게 미국에 다 해주고 막 해서 맞습니다. 7,800억 원을 네. 더 버는 거네요. 네. 잠수함 하나 들어오고 중국어가 싸우고 이러면서 손해 본 게 이런 미국에는 4조 원 넘게 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못했는데 네. 그 대가로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한 줄 알았는데 미국에선 꼴랑 1조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이면 전반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큰 손해입니다. 일본은 좀 낫습니까? 일본도 한번 볼까요? 네. 월 평균 무역 수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럼 뭐 이건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일본에 수입해야 되는 게 많아서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예. 개선은 좀 됐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20.9억 달러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18.5억 4억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네요. 적자의 네. 폭이. 근데 2.5억 달러죠. 하. 예. 그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치면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도 예전에 문재인 네. 정부 마지막 12개월에 비해서는 3,300억 원 정도를 월 덜 번 거니까 네. 이걸 손해를 덜 본 거죠. 손해를 덜 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봐야 1조 1,000억 원 정도 돼요. 1조입니다. 1조 1,000억 원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포기하고 중국하고 계속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최전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과 동남아 이렇게 합치면 한 7조 원이 넘습니다. 월 그러네요. 평균. 그러면 7조 원 숫자만으로 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딱 그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지금 이렇게. 7조 원 손해 보고 1조 원 이득을 봤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잖아요. 야 이런 실적이면 해고죠. 1호인데 판매 실적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6조 원씩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와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해임이죠. 네. 이건 영업사원 못 시키죠. 아니 네. 이렇게 자기가 잘하겠다고 말하고 네. 전임 영업사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못했다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나아야 되는데 1년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분야가 떨어지고 그나마 나았다고 하는 것도 다 합쳐봐야 1조가 안 되는 상황. 네. 7조를 손해 보면서. 맞습니다. 야. 예. 근데 18일 날 또 한미일 정상 또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서 또 윤석열 정부가 뭘 또 내놓을지. 또 자유 이것만 외치면서 경제를 또 하위 개념으로 두고 미국에서 뭐 핵추진 잠수함 네. 핵잠수함을 또 한 대 보내주고 중국에서 잘 싸워 너 잘하고 있어 이 대결 관계에서 패권 대결 관계에서 나중에 대한민국만 남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갔다 왔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갔다 왔죠? 중국에 그치 애플의 팀쿡도 갔다. 오고. 네, 애플 팀쿡도 갔다 왔죠. 그리고 CATL하고 포드하고 지금 합작 공장 만들고 있죠. 중국의 최대 배터리 회사가 네, 미국에다가 네. 그다음에 블링컨 배터리 회사도 만들고. 블링컨 국무장관 갔다 왔죠. 옐런 재무장관
저번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엄청나게 사람 보내고 존 있어요. 케리 기후 특사도 갔다 왔잖아요. 네.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든 합의가 된다면 네. 대한민국 어떻게 하죠? 그동안 중국에 침뱉어 놨는데.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이 경제 운영 자체가 암담하고 참담하다. 야,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역주행이네요. 네. 예, 거기 또- 음주운전 상태에서 역주행하는 것 같으면 죄가 좀 강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구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구형은 최근에 양평당 계속 문제가 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예. 0.5km 내에 29개 필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요즘 수해 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그 양평당 팔아서 이관시키는 게 어떤지 기금 사용을 하면 어떤지. 야, 윤 대통령은 네. 운도 좋네요. 잘못은 본인이 저지르고 벌금은 처갓돈으로 무는 겁니까? 아, 예, 양평당 29개 필지를 수혜기금으로. 네. 예, 카르텔 뭐 해서 돈 벌어서 네. 돕자고 하는 것이랑 같은 취지네요. 네, 맞습니다. 야, 오늘도 정말 역주행 얘기 전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목이 역주행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건 진짜 역주행의 과소까지 봐도 무리가 아닌 지경이었습니다. 자, 우리 김영환 소장님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우리 경제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국가 재정, 그다음에 국가 채무,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지표들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네.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뭐 어려우면 매주 수요일 우리 김영환 소장님 오실 때 경제 공부 함께 하면서 근력을 조금씩 키워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향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